6부 몰입하는 자 완성하기. 몰입 성공 스토리 6. 미켈란젤로의 예술 세계. 미켈란젤로는 어려서부터 예술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지역 화가의 견습생으로 등록시켜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재능은 그를 저명한 예술가들의 지도 아래 피렌체에서 공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회화, 조각, 해부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조각 기술로 일찌감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대리석 블록으로 조각된 그의 다비드 동상은 해부학, 비율 및 표현에 대한 그의 숙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였습니다. 이 거대한 프레스코화는 창세기의 장면을 묘사했으며 놀라운 기술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해부학에 대한 몰두와 인체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를 예술가로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근육 조직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해부를 실시하여 인간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조각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형태가 돌 덩어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의 임무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피에타와 모세와 같은 그의 변형적인 조각품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예술은 뚜렷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초기 작품은 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고 후기 작품은 극적인 형태와 깊은 감정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보다 감정적이고 강렬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동과 같은 그의 건축 디자인은 그의 뛰어난 공학 기술과 웅장한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제단벽에 있는 프레스코화. 최후의 심판은 예술을 통해 복잡한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은 최후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예술은 종종 자신의 영적 신념 및 성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는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종종 자신의 작품을 파괴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의 공헌은 서양 문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인간 조건의 본질을 포착하는 그의 능력과 기술의 혁신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술 과정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몰입은 그의 끊임없는 예술적 숙달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이전의 업적을 능가하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술 과정에서 미켈란젤로의 여정은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 여러 분야를 통달하려는 헌신, 예술적 경계를 넓히려는 노력과 몰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감정, 기술 및 창의성의 깊이를 반영하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1. 감사의 힘 기르기. 감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사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지, 어려울 때 감사할 일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또한 이상적인 자신을 시각화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감사일지의 이점과 이 기술이 감사 습관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의 힘과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자아가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하면서 자제력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1. 감사하는 태도 기르기.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연습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풍요로움에 눈을 뜨고 더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례로 우리 삶에서 더 많은 풍요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 새로운 기회에 더 열려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매일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잠시 시간을 내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경험에 대해 더 마음챙김하고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장 일상적인 일에서도 좋은 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예에는 아름다운 일몰이나 맛있는 식사를 감상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칭찬을 받을 때와 같은 작은 순간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순간이라도 감사를 인식하고 표현하면 더 의미 있고 더 큰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감사의 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쏟는 노력과 사랑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면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발전에 대해 감사할 때 동기부여와 결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놀라운 것들에 대한 더 큰 행복감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풍요와 기쁨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삶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힘 이해하기. 감사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또는 누군가의 좋은 점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더 큰 성공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목표에 계속 집중하고 더 큰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사물 등 누구에게나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기운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경제적 풍요, 행복 증가 등 우리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감사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식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정기적인 수련입니다. 아침 감사 연습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감사 카드를 써서 보내기,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현재 순간에 대한 감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고 의욕적이며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성공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잠재력을 더 잘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우주가 응답하고 우리의 삶에 긍정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각하고 감사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자신감과 전반적인 웰빙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 연습을 개발하면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도록 사고방식 바꾸기. 긍정적 사고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탄력성을 개발하고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자신의 걱정에 압도되어 자신감과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 패턴과 편견의 힘을 이해하고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나 손실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도록 격려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알아차리고 바꾸는 법을 배우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챙김입니다. 이 수행에는 판단이나 집착 없이 현재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도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챙김을 사용하여 성공, 사랑하는 사람, 일상의 성취와 같은 삶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도구는 재구성입니다. 이 기법은 동일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가 가진 선택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작은 승리와 성공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취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동기를 높이고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과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패턴과 편견의 힘을 이해하고 마음챙김 및 재구성과 같은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의 태도를 개발하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에 계속 집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는 법 배우기. 어려운 시기는 낙담하고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회복력을 키우고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일을 찾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역경을 재구성하고 기회를 찾으십시오. 역경은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 압도되기보다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 상황, 사물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방식 구축 사람, 자신, 삶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점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십시오. 행복은 선택이며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색 안감을 찾는 것은 긍정적이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말은 쉽지만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로부터 힘과 동기부여, 역경은 종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은 도전을 제시하며 여러분은 그것에 맞서기로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준 역사 속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축하하십시오. 작은 성과 하나하나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실패보다는 학습에 집중하십시오. 경험과 그에 따른 지혜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탄력성과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례로 여러분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의 힘을 인식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의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 시각화하기. 종종 창의적인 시각화라고 하는 시각화는 인생의 목표와 꿈을 구체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목표를 이미 성취된 것으로 시각화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각화된 꿈을 유형의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시각화의 개념은 생각이 강력하고 삶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무언가를 충분히 강하게 믿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와 주의를 집중할 때 원하는 상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충분히 집중되어 있다면 우주가 여러분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할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창의적인 시각화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집중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각 목표를 적고 달성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단계를 활용하면 실현하려는 목표에 에너지, 비전 및 주의를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시각화할 때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가져오는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고난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이정표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강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점도 파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약점은 시각화 여정에서 이정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약점에 집중하십시오. 목표를 만들고 시각화할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행동과 훈련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투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일상 행동과 성공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은 목표 달성의 열쇠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중에 필연적으로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각 좌절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각각의 실패가 어떻게 새롭고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시각화하십시오. 시각화의 힘을 삶에 구현함으로써 삶에 대한 모든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헌신과 헌신으로 가장 원대한 비전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6감사일기. 감사일지는 삶에서 감사하는 습관과 실천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마음챙김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을 인식하고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는 매일 시간을 내어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종이 저널 또는 컴퓨터나 휴대폰의 디지털 저널 형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과 웹사이트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 글쓰기는 많은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여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면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가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감사일기를 만드는 것은 쉽고 장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종이 저널을 사용하거나 웹사이트나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작성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사진 및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감사일기를 쓸 때는 크고 작은 감사한 일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세요. 건강, 가족, 친구, 자연, 성취와 같은 것들은 모두 포함하고 반영하기에 좋습니다. 큰 일에만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화창한 날이나 커피 한 잔과 같은 단순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아침이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과 같이 매일 특정 시간에 일기 쓰기를 고려하십시오. 또한 영상임을 묻고 잊은 경우 일기를 쓰도록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는 자기인식을 발전시키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더 마음챙김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좀 더 자각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일지는 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감사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면 삶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시각화하고 그에 맞춰 나아가는 방법과 감사, 습관 강화를 위한 감사일지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전반적으로 이 장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감사와 감사의 태도를 채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자원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사람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려고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좋은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취업 면접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시간과 같은 행복한 순간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삶의 기복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각 고유한 재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감사를 강요하거나 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사거나 외식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얕은 형태의 감사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깊고 진정한 감사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외부적인 것을 찾기보다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기다리기만 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려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시기에 선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 사랑하는 사람, 환경과의 관계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계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 더욱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특정한 날 여기저기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축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핀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 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 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 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